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성 기린맨션, 조금 오래되고 가격이 저렴한 그리고 저층 아파트입니다. 2019 타경 104,623호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14.1평, 그리고 대지권은 8평. 대지권은 전용 면적에 대비해서 조금 넓은 편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 자, 여기 4층입니다. 5층 중에 1, 2, 3, 4, 5, 5층 중에 4층입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성씨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다른 어떤 개인,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36일 전이고 감정은 1억 2,900이었습니다. 자, 2차 한번 유찰돼서 1억 320만 원에 진행 예정인 그런 사건입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경매가 접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접수 내역, 자, 채권자의 권리신고 배당 요구,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당연히 언급되고 당연히 접수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점유관계 조사서, 이건 중요하죠.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임차인 점유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폐문부자하여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7천에 점유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자, 여기는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과 등기 현황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고 주거용 전부에 대해서 7천만 원 보증금. 자, 전입일이 2012년 12월 5일이고 확정일자는 2012년 9월 18일입니다. 2012월 5일 말소 기준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되었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권리가 가압류,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날짜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자, 2012년 12월 5일. 날짜가 빠르죠? 이것을 보고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임차인이다. 권리가 살아있다. 즉, 낙찰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2012년 9월 18일. 이 사람은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확인받았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날짜보다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 요구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즉,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선순이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다. 자, 이 7천은 낙찰 대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이 권리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소멸된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사항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관리비 확인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고 이 사람이 돈을 다 받는다면 관리비는 당연히 정리하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점유는 당연히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하고 있는 상황. 명도를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당연히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것은 정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이 아니라 정금 납부 약 1개월 정도 뒤에 있을 배당기. 자, 그때 강제 집행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1개월 뒤에 할 배당기일, 그때 명도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점유 이전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을 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명도 소송도 당연히 갈 가능성 거의 없고 이사 비용도 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명도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적으로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한성기린 호가 보면 다 1억이 넘어갑니다. 최하 1억도 있긴 있습니다. 1억에서 1억 500,
수리가 잘 된 것은 1억 5천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는 낙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보증금 7천만 원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호가는 1억, 1억 5천 사이 다양합니다. 자, 거래된 실거래를 보면 1억 2,500, 2천. 작년에 보면 1억 2,600, 1억 500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이 1억과 1억 한 2천 중반대, 심지어 호가가 1억 5천도 있죠. 이 사이의 어떤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이냐? 당연히 몇 층이냐? 높은 층은 인기가 없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자, 이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한 2, 3천 정도의 가치의 차이는 난다는 거죠. 감정이 1억 2,900인데, 자, 이것은 내부의 어떤 상태가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가? 그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가 하나도 되지 않은 아주 기본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정도가 거래 가능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인테리어 되어 있다면 한 1억 2천 정도. 아주 잘 되어 있다면 1억 5천 호가도 있긴 있지만 세입자가 들어있는 기간을 봤을 때 최근에 인테리어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자, 1억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1억 2천. 이 사이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낙찰 사례 인근에 가격대가 비슷한 아파트 두 개만 뽑아봤습니다. 자, 협진 태양과 협성 맨션. 전용 면적 14.3평과 13.7평. 평수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한 아파트의 낙찰 사례를 보니까 모두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때 3대1이고 1대1이었다. 자, 그다지 실제 주거 목적으로 인기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거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실사용자 목적이 아니면 굳이 이런 물건들을 무조건 사기 위해서 달라드는 그런 입찰자들이 많은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감정가 1화 할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래 했습니다. 그때 낙찰가의 기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0한 1%, 3% 뭐 이 정도 형성되는데 90%대의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한가 1억을 가중평균 92%에 적용하면 9,360만 원. 자, 상한가 1억 2천. 저기 큽니다. 1억에서 1억 2천입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자, 적용해보면 1억 1,200 정도 됩니다. 자, 따라서 한 9,400에서 1억 1,200 정도 이 금액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어느 상태, 인테리어 상태입니다. 자, 그것은 경매 과정에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세입자, 기존에 있는 선순위 세입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배당 다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금액의 낙찰을 받을 테니 내부를 좀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동의를 얻었고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이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현장 조사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